명절에 고향집 내려가서 아버지랑 단둘이 거실에 남겨졌을 때 그 숨막히는 정적. 느껴본 적 있으시죠?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머릿속은 하얘지고 결국 네, 아니요 대답 몇 번 하다가 화장실 가는 척 자리 피하셨을 겁니다. 돌아오는 길엔 나 불효자인가 싶어 마음 무거우셨죠? 단언컨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과 아버지의 뇌가 지금 지극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오늘 그 불편함의 정체를 과학으로 발가벗겨 드립니다. 저는 마음결 세섭입니다. 명절에 고향집에 내려가서 혹은 주말에 부모님 댁에 들렀을 때 다른 가족들이 다 자리를 비우고 아버지와 단둘이 거실에 남겨졌던 순간 혹시 기억하시나요? TV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시선은 갈 곳을 잃어 스마트폰 화면만 켰다 껐다 반복하던 그 숨막히는 정적 말입니다. 무슨 말이라도 꺼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에 머릿속은 하얘지고 결국 네, 아니요 같은 단답형 대답 몇 번 하다가 어색함을 견디지 못하고 화장실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하진 않으셨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를 씁쓸함과 함께 나는 왜 이렇게 무뚝뚝할까? 나 불효자인가? 라며 스스로를 자책하셨다면 단언컨대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와 서먹해지는 관계를 두고 소통의 부재나 세대 차이, 혹은 내 무뚝뚝한 성격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어릴 땐 분명 아버지 어깨가 세상에서 가장 넓어 보였고 함께 장난치던 기억도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마주 앉는 것조차 불편한 사이가 되어버린 현실에 많은 분들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불편함과 서먹함은 당신의 성격 탓도 당신이 못된 자식이라서도 아닙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고집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과학적인 현상입니다. 당신의 뇌와 아버지의 뇌가 수만 년 전부터 프로그래밍된 생존 본능에 따라 아주 충실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우리 뇌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원시적인 본능이 서로를 독립된 개체로 인식하면서 벌어지는 아주 당연한 오작동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과학적인 사실을 모른 채 그저 의지력으로 관계를 개선하려다가 더 큰 상처만 받고 포기해버립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다가가세요 같은 뻔하고 무책임한 조언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노력은 오히려 당신의 뇌에 스트레스 호르몬만 가득 채울 뿐입니다. 중요한 건 의지력이 아니라 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그 시스템을 역해킹하는 물리적인 환경 설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더 이상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 아주 간단하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 서먹함의 장벽을 허물고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아버지를 편안하게 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단지 뇌의 설명서를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그 설명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왜 아버지는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우리는 그 뻔한 잔소리에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걸까요? 그 답은 수만 년 전 원시 시대의 생존 본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영원한 부족장으로 인식합니다. 사냥터에서 가족을 지키고 식량을 가져오던 시절 부족장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은퇴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지만 아버지의 뇌는 여전히 자신이 이 무리의 생존을 책임지는 리더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던지는 너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떠니? 라는 질문이나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훈수는 당신을 괴롭히려는 공격이 아니라 나 아직 쓸모있는 리더다라고 외치는 뇌의 처절한 생존 고백인 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의 뇌도 이제는 어엿한 새로운 부족장의 뇌로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성인이 된 당신의 뇌는 독립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싶어 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지금 이 좁은 거실이라는 울타리 안에 두 마리의 강력한 수사자가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받고 싶은 두 본능이 충돌하니 공기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뇌의 감정센터인 편도체는 아버지가 선을 넘는 발언을 하는 순간 이를 영역 침범이라는 비상 상황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화재 경보기를 울립니다.
이 경보기가 울리면 이성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은 순식간에 마비되고 우리는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아예 대화를 단절하고 도망치고 싶은 투쟁 마이너스 도피 반응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서열 관계가 모호하거나 위협받는 상황에서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며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즉, 아버지가 고집을 부리는 건 노화로 인해 뇌의 유연성이 떨어진 탓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지 않으려는 본능적 몸부림입니다. 당신이 그 말에 짜증이 나는 것 또한 당신이 불효자라서가 아니라 성숙한 개체로서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뇌의 건강한 반응인 것이죠. 결국 이 서먹함은 두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면서도 각자의 생존 본능을 지키려는 뇌의 치열한 교신 오류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서먹함이 뇌의 생존 본능 때문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 또한 마음먹기가 아니라 이 본능을 교묘하게 속이는 물리적인 역해킹 기술이어야 합니다. 뻔한 노력 대신 의지력을 전혀 쓰지 않는 3가지 초단기 마이크로 액션을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시선의 외주화입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는 것은 두 부족장에게 대치 상황이라는 신호를 줍니다. 편도체가 흥분하지 않도록 아버지와 얘기할 때는 반드시 나란히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보십시오. 함께 TV를 보거나 산책을 하며 앞을 보고 걸으면 시선이 직접 겹치지 않아 뇌의 경계 태세가 즉각적으로 풀립니다. 마주보는 식탁보다는 운전 중인 차 안이나 나란히 앉는 벤치가 훨씬 더 편안한 대화 공간이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3초 미간 응시법입니다. 아버지의 말이 잔소리로 느껴져 울컥하거나 어색함이 극에 달할 때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고 아버지의 미간을 3초간 멍하니 바라보십시오. 눈을 맞추는 것은 뇌에게 투쟁 마이너스 도피 반응을 일으키는 공격 신호이지만 미간을 바라보는 행위는 뇌의 정보 처리 모드를 활성화하여 감정적 폭발을 억제합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자신의 말을 경청한다고 느끼고 당신의 뇌는 차분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세 번째는 질문의 타임머신입니다. 현재의 당신에 대한 질문은 훈수가 되지만 아버지의 과거에 대한 질문은 정보가 됩니다. 아버지가 가장 빛나던 시절의 구체적인 팩트를 물어보십시오. 아버지, 첫 월급으로 할머니 뭐 사드렸어요? 그 같은 질문은 아버지의 뇌에 도파민이라는 추억의 윤활유를 뿜어내어 대화의 온도를 즉각적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예일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인간은 긍정적인 과거 회상을 할 때 세로토닌 수치가 상승하여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 3가지 기술은 당신의 의지력을 1%도 쓰지 않습니다. 그저 뇌라는 기계를 작동시키는 물리적인 버튼일 뿐입니다. 어색할 때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정도의 노력만으로도 당신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쥔 상태로 상황을 편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아버지와의 관계가 서먹했던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뇌라는 복잡한 기계의 설명서를 아직 읽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공격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은퇴한 부족장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당신의 뇌는 그 영역을 지키기 위해 잠시 예민해졌던 것뿐입니다. 이제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뇌는 고장난 게 아니라 당신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해 작동하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아버지를 마주할 때 오늘 배운 기술 중 딱 하나만 기억해 보십시오. 마주 앉지 않고 슬며시 옆에 앉아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혹은 비난 대신 아버지의 가장 찬란했던 시절을 묻는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경직되어 있던 뇌의 회로를 녹이고 차가웠던 거실의 온도를 단 1도라도 높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완벽합니다. 당신은 이제 관계의 주도권을 쥔 성숙한 한 명의 개체로서 아버지를 연민과 이해의 시선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물리적 설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오늘보다 내일 더 편안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과학이 당신의 편이고 무엇보다 제가 당신의 편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아, 우리 아버지랑 이랬었지 하고 떠오르는 구체적인 장면이 있으신가요?
혹은 내일 당장 이 기술을 써먹어 보고 싶은 상황이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솔직한 고백 한 줄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자책하며 밤을 지새우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거대한 위로와 면죄부가 되어줄 겁니다. 당신의 경험이 타인을 살리는 빛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